일단 지난 2018년도에도 이제 빅데이터가 유망 지역으로 선정했던 네. 그런 지역들, 부동산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었잖아요. 네. 현재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네. 그 과정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2018년, 2019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던 책이 제 이전 책인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였는데요. 거기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각 어떤 시도별 아파트의 가격을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세 군데가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아서 여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데가 어디냐면 서울이었고 대전이었고 전남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의 데이터는 이 세 지역이 전부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았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뭐 성격, 능력, 체력 모든 게 다 좋아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지역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가장 많이 지금 올랐던 그런 지역들이었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경남이나 경북, 부산, 울산, 제주 이런 지역들은 2017년 말의 데이터는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실제로 다 떨어졌죠. 네, 그 이후로 계속 다 떨어졌고, 하지만 빠른 지역은 2019년 중순, 2019년 말에는 다시 이 지역들이 다시 또 상승으로 또 올라섰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에서 전망을 했던 이런 어떤 시도별 전망이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가 그 데이터, 네. 그 경험칙을 가지고 앞으로도 좀 맞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제 신뢰를 좀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뭐 이게 더 궁금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의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이 그 예상하는 앞으로의 부동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서울의 데이터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아파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했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은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면 이제 데이터가 안 좋은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데이터가 이제 좋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세 대비해서 소득 대비해서 물가 대비해서 전부 다 지금 다 고평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 구매력 지수도 지금 뭐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요. 전세가율도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서울은 입주 물량도 많지 않고 미분양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결론을 제가 어떻게 내렸냐면 서울은 앞으로 이 상승세가 뭐 어디까지 버블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일보다는 안 좋아질 일이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보면 이제 서울보다는 조금 덜 고평가가 됐어요. 하지만 경기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고평가가 되어 가고 있고요. 하지만 주택 구매력 지수는 여전히 괜찮고 전세가율도 서울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도 그렇게 뭐 아주 나쁘진 않은 편이고 양호하고요. 근데 미분양도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보다는 조금 더 괜찮죠. 하지만 경기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지역들이 많이 지금 상당히 고평가 국면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란색 국면에 들어간 이런 지역들은 조금 이제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인천인데 인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고평가로 계속해서 접어들고 있고요. 네. 자, 근데 인천은 뭐가 문제냐면 인천은 입주 폭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 폭탄 그냥 입주 폭탄이 아니라 엄청난 입주 폭탄이 내년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2년 연속 인천은 엄청난 지금 입주 폭탄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아마도 올해 한 여름이나 가을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이 쏟아지는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반면에 수도권에서 만약에 싸게 이렇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부터 인천을 좀 노려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이제 광주 쪽을 좀 보겠습니다. 광주도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들이 조금 이제 고평가 국면에 있고요. 예, 좀 좋은 데이터도 섞여 있죠. 그래서 광주도 지금 종합 결론은 이제 보통에서 조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고평가 지역이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아직 나쁘진 않지만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지금 점차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대구도 지금 향후에 이축 폭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순서부터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대구는. 그래서 대구의 상승이 뭐 올해, 뭐 정말로 길게는 내년 중순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상당한 지금 입주 폭탄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은 이제 2018년 책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대전도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지금 좀 안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이제는 조금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된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부산도 19년 중순서부터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좋아졌는데, 이제 부산도 앞으로는 조금은 좀 보수로 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좀 좋은 지역이 이제 처음으로 좀 나왔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더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울산은 제가 2018년 책에서는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락을 2019년 중순에 끝내고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데, 이 상승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분들은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엄청난 좀 폭등을 하긴 했지만, 세종은 여러 가지 이제 호재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입주 물량도 거의 없고 미분양도 거의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세종의 이런 상승세는 숨고르기는 할 수 있지만 상승세 계속 좀 지속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자, 10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제주도인데요. 제주도가 사실 그동안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에 이제 관심을 좀 두셔야 돼요. 왜냐면 제주도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바로 얼마 전부터 이제 17, 18, 19, 20년까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2020년 말부터, 그래서 2020년 9월, 10월서부터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의 초입부에 있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제가 꾸준하게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던 데가 강원도, 그 다음에 경남, 경북, 그 다음에 충북, 충남, 전북 이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도 지금 상당수 데이터들이 굉장히 지금 양호하고, 경남도 마찬가지로 상당수 데이터들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경북도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실거주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좀 하시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책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했던 전남은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방향이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점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전북도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양호하고, 충남도 여전히 데이터가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충북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데이터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2007년, 2008년에 벌어졌던 현상이 굉장히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수도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상승 불꽃을 했던 때고, 지방의 몇 곳은 이제 대세 상승에 출발을 한 게 그때였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곳들이 이제 돈이 될 수도 있는 곳, 그 다음에 맞습니다. 돈이 안 되는 곳,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책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실행한 사람과 실행하지 않은 사람의 이제 초격차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내 근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해서 집에 월급을 타서 집에 생활비를 주고 남는 돈을 내가 저축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건 사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과학적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자산을 증식하는 거는 상당히 정확한 확률을 맞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가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데이터대로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재작년에도 이제 재작년 말에 저평가된 지방에 이런 아파트들을 샀고, 작년 초에는 제가 평택도 샀고, 근데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올랐어요. 그리고 오른 이 가격들이 제가 어떤 근로소득을 통해서는 얻기 힘든 그런 지금 시세 차익을 지금 맛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거죠.
사실 뭐 인간의 탐욕을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고점을 알아맞추는 거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대략적인 큰 흐름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좋은 건 어정쩡하면 안 하면 돼요. 저희는 순위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지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빅데이터 부동산 책에서도 제가 데이터로 확실하게 좋아질 지역, 데이터로 확실하게 안 좋아질 지역, 그 다음에 어정쩡한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이번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했고 이번 책에서는 더 나아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찝어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할 만한 데가 좋은지가 어딘지를 제가 명확하게 보여줬고 네. 그리고 2018년 책에서도 명확하게 좋은 곳과 명확하게 안 좋은 곳이 다 100% 다 맞았거든요, 이게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 책에서는 제가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실행을 하시는 분들과 실행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격차는 앞으로 또다시 2년 뒤에는 저는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그 어떤 그 자기가 판단을 하고 네. 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네. 예,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확 떨어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세가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전세가가 상승되고 있고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집값이 계속 더 상승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수도권 서울만 놓고 보면 전세가는 앞으로 계속 이제 강세를 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가가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래는 전세가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거를 정부에서 나름 국민들 위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지금 임대차 3법을 하면서 예, 전세가 완전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좀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또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가 뭐냐면 전세 수급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전세에 대한 공급이 많은지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네. 지금 이 데이터가 서울의 전세 수급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0월달, 11월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 하락하는 속도가 지난 2016년부터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 어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던 전세 수급이 이제는 다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앞으로도 계속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작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일단 이러한 전세 가격의 흐름으로 네. 우리가 또 이제 집을 어디서 사는 게 유망한지 네.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가 뭐냐면 앞으로 이 전세 가격이 유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입니다. 근데 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첫째가 현재까지의 전세 어떤 공급과 수요를 알 수 있는 전세 수급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향후의 전세 수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인 공급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보면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전세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앞으로 향후 입주 물량이 없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전세가 계속 좋은 가격을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전세가 좋은 가격을 유지하니까 매매가도 좋은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하면 되는데 또 사람만 놓고 봐도 사람도 뭐 성격, 능력, 체력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이런 네, 데이터를 그렇죠. 종합해서 봐야 되듯이 부동산도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제가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종합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뭐 한 10가지 이상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가 종합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서 보니까 네. 그 물가 대비 저평가 지수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이걸 알 수 있다면 정말 네. 좋은데 네. 쉽지가 않아서. 네.
자, 그리고 이제 나중 방송에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도 이렇게 좀 복잡하죠, 이게. 아니요, 좀, 우리 네, 보니까 그냥 네. 더 편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주 이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가 뭐냐면 아예 이거를 쉽게 하나의 인덱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게 이제 바로 종합 투자 점수인데 그것만 딱 보면은 지금 그 지역에 지금 부동산을 지금 살만한지 안 살만한지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던 그 물가 대비 저평가 인덱스 요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보시면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물가 대비 저평가 인덱스를 만드는 원리를 먼저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본질적인 가치로 놓고 본 거죠. 네, 근데 물가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물가가 오른 속도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고평가라고 본 거고요. 네. 근데 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아파트가 이만큼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저평가로 놓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알아맞추는 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과거에 이제 서울 아파트가 저평가 됐을 때가 2004년, 2005년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네. 물가 물가 대비 저평가 되었을 때고요. 언제가 고평가였냐면 2007년, 그죠? 그리고 2008년 이때가 이제 물가 대비 굉장히 고평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고 이럴 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2012년 말부터 해서 2013년 말에 저평가,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좋았냐면 거의 18년까지 계속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구간인 거죠. 왜? 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이 덜 올랐으니까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죠? 최근에는 마이너스 47.2%로 지금이 물가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지난 18년 동안 가장 고평가된 지금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서울은 맞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거의 녹색불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전북의 아파트를 사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가 제일 안 좋았냐면 2012년, 11년 말 이때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2년 초가 전북 아파트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보고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물가 대비해서 33.3%.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가장 지금 저평가된 이런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 대비 저평가 인덱스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알아맞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함께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요즘 워낙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어쨌건 제일 관심 있는 게 좀 덜 오른 지역, 네. 좀 평균 이하로 좀 저평가된 지역 이런 그렇죠. 거를 이제 많이 찾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런 거를 어떻게 찾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책에서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좋은 지역이 어딘지를 제가 찝어서 몇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서산을 말씀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산에 관련된 부동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왜 제가 책에서 서산에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괜찮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서산의 이제 종합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그래서 서산의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 화면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든 지금 화면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서산은 2016년 5월 달서부터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둘 다 계속 하락을 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죠. 네. 즉, 지난 몇 년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막 상승을 막 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서산의 실제, 아파트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얼마나 저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그래프가 높을수록 저평가인가요? 맞습니다. 그래프가 높고 초록색일수록 저평가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서산은 언제가 제일 저평가냐? 지금이 제일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거품이 없는 거죠.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서산의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 데이터입니다. 근데 소득 대비해서 언제가 아파트가 가장 싸죠? 요 데이터는 2016년부터 있는데 제일 싼 게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소득 대비해서 서산의 아파트가 제일 싸요. 자, 그 다음에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인데요. 물가 대비해서 서산의 아파트가 언제 제일 싸죠? 예. 바로 얼마 전. 2020년 9월, 12월. 이때. 그리고 지금도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지금 굉장히 지금 물가 대비해서 저평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산의 향후의 입주 물량 어떻죠? 거의 없습니다. 입주 물량 이제 올해 653세대. 내년에 861세대.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고. 또 미분양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분양 어떻게 되죠? 급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네요. 네, 미분양이 줄어드는 게 제가 책에도 썼지만 미분양이 몇 달 계속 줄어든다.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줄어드는 거군요. 자, 보세요. 미분양 줄었죠? 입주 물량 없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거기를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제가 작년에도 제가 여러 군데에서 제가 이런 방송을 했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냐. 지금 지방 일자리도 없고 사람도 줄어드는데 왜 지방에 투자해라.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데이터를 봤냐 이거죠. 데이터도 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는 이야기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저는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서산의 세대수와 인구수 데이터 보세요, 지금. 어때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네요, 계속. 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방이라고 사람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도 사람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서산이고요. 자, 서산의 일자리 볼까요? 이게 서산의 일자리 데이터입니다. 서산이 지금 2016년 대비 지금 일자리가 몇 프로 증가했냐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9.6%. 자, 일자리 증가하고 사람 몰리고 향후 입주 물량 없고 미분양 줄어들고 저평가 되어 있고 이제 몇 년 동안 하락하다 이제 상승 시작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이라도 서산에 계신 분들은 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은 고평가된 아파트 무서워서 못 사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부동산이 있어야 돼요. 왜? 풀린 통화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투자들도 저평가된 곳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위기 와서 수도권이 떨어졌지만 지방 아파트들은 거의 다 올랐거든요. 그랬듯이 이번에도 혹시라도 지금 위험해지고 있는 수도권의 이런 상황이 염려가 되고 근데 부동산에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저평가된 지역에 일부 이렇게 좀 사놓고 해지를 해놓으시면 저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산이라든가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저평가된 지역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개가 있나 보죠?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모든 지역을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책에는 제가 6군데 지역만 써놨어요. 대표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 지역들을 보시면 전국에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지역들 중에서 데이터로 다 검증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모든 검증을 다 마치고 합격한 곳들만 제가 책에다 제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면 지금이라도 실거주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책 사서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